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죠. 아니, 알고 있잖아, 근데. 그쵸? 자, 그래서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홀수의 표기 방법을 잘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자, 봐봐. x 홀수 표기 방법은 2x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여기 x 프라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의 범위 말이야. 0보다 큰 거 맞아? 아니지. x 프라임이 0이 되면 x가 마이너스 1 되는데 마이너스 1 홀수가 아니잖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2k 마이너스 1도 홀수지만 2k 플러스 1도 홀수야, 그치? 이렇게 되면 x 프라임이 0 이상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y도 홀수라 했으니까 y도 2y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쓰게 되면 왜 마이너스 1을 안 쓴지 알지, 그치?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버리니까 y 프라임은 0보다 큰 것 같다. 항상 0보다 큰 것 같다 함정이 필요해. 그럼 z도 마찬가지 아닌가? z 말이야. 이 z 프라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z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치? 맞아?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까? 이 z 프라임 플러스 2, 그치? 플러스 2라고 쓰면 이 z 프라임이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가 되게 되겠지. 괜찮죠? 왜냐면 이 z 프라임이도 저희 짝수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w도 마찬가지야. 이 w 프라임 더하기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w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만족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쓰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말이야. 그 값이 c이 된다라고 썼는데 바꿔주면 2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1 다음에 z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2w 프라임 더하기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다음 2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2z 프라임 더하기 2w 프라임은 얼마냐? 6을 넘겼죠, 그쵸? 얼마야? 그럼 3가? 20 아니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아, 20이군요. 사소해. 자, 그래서 여기 20이 돼서 얼마지? 13가? 14 이렇게 돼서 결국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양변 2로 나눌 수가 있을 테니까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이 7이 된다는 사실 아닐까? 그럼 다 0 이상이 돼서 4h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이제 홀수 표기 방법, 짝수 표기 방법인데 어떻게 쓴다? 2k 마이너스 아니라 2k 플러스 1로 쓴다. 짝수 표기 방법 2k가 아니라 2k 플러스 2라고 쓴다. 그 이유는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괜찮죠? 그러면 나중에 숫자를 다 넘기면 나중에 다 2로 나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서식 문제로 바뀌게 되겠지. 괜찮죠? 이런 것도 처음에만 좀 어렵지 나중에는 유형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서 우리 함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지겠지. 근데 그 함수 문제가 조합 문제 나올지 중보조합 문제 나올지 수열 문제 나올지 몰라. 여기 별표 3개. 별표 치시고 우리 함수 문제는 이미 다 풀고 넘어가니까 지금부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용인이 1번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고 했거든? 이거 뭐지? 다섯 글자. 그렇지. 1대1 등이야.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거의 다 써놔. 1대1 등을 의미한다. 1대1 등을 의미하고 우리 풀 때는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죠. 여기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y가 4, 5, 6, 7이라고 했을 때 미입하자.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그래서 이건 이미 알고 있죠? 24가지가 된다는 사실 말이야. 그래서 24개의 함수를 그립니다. 1대1등이야. 이게 만약 1대1등 없고 그냥 함수라고 했으면 4가지가 되지, 그치? 그래서 그것은 4의 세제곱 64개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이 좀 어려워. 잘 생각해봐.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부르거든? 증가함수는 어떻게 될까? 자, 증가함수에 대해서 잘 보니까 증가함수에서 얘도 똑같이 이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가 안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됐어야 돼.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니까 얘를 네 가지로 했어. 네 가지로 될 수 있겠지. 여기가 셀말 차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얘는 세 가지가 되지. 이렇게 갔으면 얘는 두 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갔으면 얘는 한 가지밖에 되지 않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는지 따라서 이게 쓸말이 애매해서 단순하게 옆에 가질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풀까? 뽑는 거야. 이것의 답은 4C3이 돼. 근데 왜요? 왜냐면 지금 4개의 후보가 있고 지금 3개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뽑았어. 일단 뽑아놓기만 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절대 크로스가 되지 않겠지, 그치? 따라서 이것의 답은 4C3, 즉 조합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4개의 후보 중에서 얘네들 들어갈 3자를 그냥 뽑아놓기만 한다면 그냥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절대 크로스가 되지 않고 증감수가 되겠지. 괜찮지? 그래서 이것의 답은 바로 4C3, 즉 4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괜찮아?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 증감수가 되는 거지. 얘는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 자, 얘는 봐봐. 만약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3개를 뽑아주면 3개가 알아서 가잖아, 그렇지? 괜찮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y를 썼다고 했을 때 4, 5, 6, 7이라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굳이 3개를 뽑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단순하게 4C3이 답이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2개 뽑을 수 있었던 거잖아. 또는 1개만 뽑아가지고 이 3개 다 하나로 갈 수도 있었던 거지, 그치? 괜찮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는 푸는 방법이 조금 애매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는 4C3이 안 되는 거지. 같은 것이 그냥 등호가 들어갔을 뿐인데. 자, 그래서 이것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자, 그냥 만약에 우리가 중급조합 문제 모르고 풀었다면 어떻게 할까? 3개가 다 따라갔을 때 4C3이지, 그치? 그 다음에 2개만 선택해가지고 같이 보낼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얘랑 얘랑 뽑았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하자.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4C3이었잖아. 이거의 답은 4H3이야. 4H3. 4개에서 3개 뽑는다. 오케이? 3H4가 아니야. 4H3이다. 근데 왜 4H3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이게 만약 맞으려면 문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맞춰서 3개가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x, y, z, w가 뭐냐면 4에 꽂히는 개수를 x개, 5에 꽂히는 것을 y개, 6에 꽂힌 것을 z, 7에 꽂힌 것을 w가 부르게 된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1, 0, 2, 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에 하나 꽂힌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지금 여기에 하나가 꽂히니까 1이 여기가 꽂히는 거야. y는 꽂히지 않으니까 5에는 꽂히는 게 없다. 그리고 z가 2가 됐다는 것을 의미는 2개의 문자가 다 6에 꽂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그치? 그러면 플러스로 되지 않으면서 즉 생각하는 거지. x, y, z, w가 뭐냐면 4, 5, 6, 7에 꽂히는 숫자의 개수를 의미하면 되는 거야. 다 합쳐서 3개에 꽂혀야 되잖아, 그치? 1, 2, 3, 3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1, 0, 2, 0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 나머지 0개 꽂혀야 되니까 1은 4로 가고 나머지 2, 3이 6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크로스 되지 않는다. 그리고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치? 괜찮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등호가 들어갔을 때의 증가함수 풀이 방법은 4, 3H4가 아니라 4에서 4개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야. 등호가 들어갔다는 말이 중복해서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자, 뭐라고? 3H4야, 4H3이야? 4H3이 답이다. 4H3은 63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해갔지? 자, 선생님이 다 푼다고 했어. 9-1번 하고 9-2번도 배표, 그 다음에 9-3번도 배표. 자, 일단 9-1번부터 먼저 풀어보자. 잘 봐. 1대 제일 때, 등호가 안 들어간 증가함수일 때, 또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일 때 푸는 방법이 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이번도 한번 고민해봐요. 질문 있을까요? 요거? 나머지는 괜찮아? 요거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1, 2, 3이고 4, 5, 6, 7 있을 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3개 뽑아주면 알아서 가거든? 그래서 시간이 넘는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얘들 뭐 다 같은 데 갇힐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4개에서 3개 뽑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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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히는 개수에 대해서 보는 거야. 1, 2, 3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그 값이 총 3개 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0, 0, 0이 됐다면 이게 3개 꽂히니까 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 1, 1, 0이 됐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0, 2, 1, 0이 됐다 하면 여기는 꽂히지 않고 여기 2개 꽂혀야 되니까 얘랑 얘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하나 꽂히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지금 요게 되는 경우수가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 개수가 다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4H3 이렇게. 근데 이게 다 하나로 가는데? 얘들 어디로 가고 싶어? 다 6으로? 다 6 갔으면 0, 0, 3, 0이 되는 거야. 0, 0, 3, 0이 되면 여기 3개 꽂히는 소리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셋다 다 0이면 0, 0, 3, 0이 되는 거야. 근데 중복조합 자체가 이것에 만족하는 순수 상계수 찾는 거잖아. 그게 바로 4H3이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 배열이 다 여기에 가는 화살표의 경우의 수를 말하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괜찮나? 좋아, 해봐. 어렵지? 9-2번 1번 됐죠? 자, 9-2번 보자. 9-2번도 배포. 그래서 확통 문제는 유형 문제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나중에 유형 문제를 외워 접근할 수 있어. 아니 이거 뭐야? 그냥 지금 등호가 들어간 증감수 문제 맞지? 빨간색 그치? 근데 가운데 등호가 없어. 그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별표 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운데 한 개 정도 이렇게 등호 빠졌을 때에 대해서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호가 들어간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곳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야. 얘들아, 얘에서 얘 빼면 제가 나온 게 맞아? 가운데는 다 등호가 들어갔지, 그치? 등호가 들어간 거에서 같은 것을 빼면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게 남는다. 괜찮아? 괜찮지? 자, 이게 뭐지? 이게 등호가 들어간 증가수열이잖아, 그치? 이게 4
4H 3이야. 맞아. 1, 2, 3, 4에서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 가는 거니까 1, 2, 3, 4, 5, 6로 가는 거니까 6H 4지, 그치? 따라서 여기 있는 경우에서 세는 게 어렵진 않단 말이지. 이 경우가 바로 6H4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문제는 얘인데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여기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5, 6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 아까 전에 6개 중에서 출발할 수 있는 4개를 중복해서 폰당해서 6H 상한 단어를 쓰게 됐지, 그치? 맞아? 그런데 F랑 F3이 무조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얘가 출발할 수 있는 경우는 찾으면 되고 얘랑 같이 오니까 이것을 한 덩어리를 보는 거야. 여기도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 10개 중에서 3개만 뽑으시면 되는 거야. 중복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우가 바로 6H3이 된다. F2랑 F3이 같다는 걸 어떻게 처리해주는가? 이 둘은 일신동체야. 무조건 같이 움직여. 그럼 사실 3개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얘도 무조건 같이 움직일 테니까. 즉 6개 중에서 얘네들 저발 3자리를 뽑는 거야. 중복해서. 그래서 6H3이 될 것이다. 이해했어? 그래서 저기 가운데 등호 들어가지 않는 거 어떻게 처리해주는가? 싹 다 들어간 거 전체의 경우에서 둘이 같은 경우를 빼게 될 거야. 그지? 같은 경우의 의미는 2하고 3을 하나로 봐서 총 3개의 극과 도발자를 뽑으시면 된다. 이게 지상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유형 문제 하나로 잘 접근할 수 있겠지, 그치? 잘 배우시고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3-3이야. 자, 9-3번도 3번도 풀어보세요. 일단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잘 고민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확통할 때는 이 3번 같은 유형 문제를 잘 풀어봐야 돼. 고민해보자. F1하고 F4가 합쳐서 6이래. 그러면 사실 1하고 5.5인데 뭐 1하고 5.5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2하고 4도 될 수 있겠네. 4하고 2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주가 증가함수니까 F 값이 무조건 다 작아야 돼. 얘들아, 우리 이거 경우의 수 나눠서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지? F1이 얼마, F4가 얼마일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F1하고 F4가 얼마일게.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한번 고민해봐, 알았지? 자, F인이 어디로 간다고 했지? F인이 1로 간다고 했었네. 얘는 1로 가. 그 다음에 F인은 5로 가. 이렇게 갔지, 그치? 미안해. F4가 5로 가는구나. 무슨 소리? F4가 5로 가. 얘들아, 출발 누가 해야 돼? 이 두 개의 숫자만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그 후보는. 얘 1로 볼까? 갈 수 있잖아, 그치?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쵸?
얘도 5로 갈 수가 있겠지. 1, 2, 3이 출발될 수 있는 후보는 이 5개의 후보가 있다. 6하고 7로 갈 수 없는 거 얘들이 플러스가 될 수 없다. 괜찮지? 이거의 답은 뭘까? 5 H 2가 되는 거야. 1하고 4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나머지 2하고 3만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후보는 5개의 후보 중에서. 괜찮지? 왜냐면 이 3이 6하고 7로 갈 수는 없지, 그치? 이미 여기 38선 같은 느낌이야. 이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야. 2하고 3이. 오케이?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후보는 양쪽 포함해서 1도 갈 수 있잖아, 그치? 1, 2, 3, 4, 5 중에서 2개만 더 출발시키면 된다. 1번이라 썼지? 또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 그림을 그려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경우를 싹 다 더하시면 되네요. 은순 더 나왔어? 어떤 부사문제가? 1번 F1이 1하고 F2가 5일 때. 2번 F2가 2고 F4가 4일 때. 3번 F1이 3이고 F4가 3일 때. 총 3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 3가지를 각각 더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돼요. 특히 세 번째 F1이 3이고 F4가 3이면 그 사이 있는 애들 다 3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은 다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헷갈리지만 F1이고 F2가 5라고 확정 짓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셀 수가 있겠지. 경우를 잘 나누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본다. 그게 경우의 수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민준이? 더 나왔어. 잘했어. 잘했으면 우리 셀을 잠깐 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셀을 비도록 합시다. 자, 숙제는 중복조합을 숙제를 주게 될 텐데, 자, 다음 사람만 넘어오세요. 26페이지 149번 할 겁니다. 자, 우리 중복조합 중에서 상문제는 하나씩 다 풀어보고 넘어갈게. 26페이지 149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한번 읽어봐. 149번. 산 넘어 산이네. 그래서 뭔가 조건이 있는데 얘는 뭐 하면 되지? 이제 한번 읽어봐. 책 안 가져오셨군요. 이런. 왜 안 가져오셨을까요? 네. 미리 말하면 복사해줬을 텐데. 너 여장 줄 테니까 여장 좀 써봐. 여기 있어. 우리 한번 보자. 자, 마카롱 8개, 딸기 마카롱 5개, 단일 마카롱 8개 중에서 8개 마카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자, 문제가 뭐야? 딸기 마카롱이 부족하지, 그치? 따라서 이것을 단순하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안 될 거야, 그치? 이거 3x8 답 아니지. 그 이유는 얘가 0, 8, 0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딸기가 부족해. 즉 y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얘들아, 이게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면 양변을 그냥 5 빼시면 되거든요. 근데 5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 관한 문제야. 뭐 말지 갔어? 딸기 마카롱이 부족하다. 0, 8, 0이 될 수 없다. 그치? 그러면 0, 7, 1 같은 것도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소리야. 자, 힌트를 줄게. 얘가 문제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더블 제곱 기억나?
걔 문제가 되는 애 어떻게 했어? 다 하나씩 나눠서 문제 풀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문제가 되잖아. 그럼 W가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 너무 많아. 6번 계산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배운 것 중에서 하나. 전체 교수 빼는 것도 알지, 그치? 얘들아, 0, 1, 3, 4, 5일 때 다 할래? 아니면 전체에서 6일 때, 7일 때, 8일 때 뺄래? 그럼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문제 풀어. 정말 제가 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소리야. 문제가 된 애들은 항상 그 숫자 확정 지은다.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5일 때 확정 주면 x 더하기 z가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도 다 HHH로 바꿀 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계산이 너무 힘들잖아. 6번 계산하려니. 물론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전체에서 y가 6일 때, 7일 때, 8일 때를 빼줘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 푸는 기본주의. 너 왜 일찍 왔어? 8시 아니에요? 8시 반인데요? 8시 반이신데 쟤는 진짜 8시 반이야. 너도 와서 듣고 싶으면 들어. 너 보통 듣나? 원래? 아니요. 너도 같이 들어 그러면. 굉장히 안 돼, 안 돼. 그럼 나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본다 이것을 전체의 경우에서 뺄 거야. 뭘 뺀다면 y가 6일 때, 그 다음에 y가 7일 때, y가 8일 때를 빼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y가 6일 때라고 한다면 x 더하기 z가 얼마 됐다는 소리? 2가 됐다는 의미지,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2h가 되는 거야. 괜찮죠? 다음 7이 됐을 때는 x 더하기 z가 얼마 됐을 때? 1일 때. 이것은 2h1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x 더하기 z가 0일 때. 얘들아 이거 몇 가지? 0, 0 하나밖에 없지, 그치? 네, 한 가지야. 그래서 전체 경우는 뭐죠? 3h8이죠, 그쵸? 3h8에서 세 가지 합친 거 빼시면 되는 거예요. 나왔으면 자동으로 그 다음 3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 아까 시켜야 돼요. 네. 이해 못할 거 아니죠? 그쵸? 괜찮지? 핵심은 뭐다? 문제가 되는 애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애를 그냥 0, 1, 2, 3, 4 이렇게 하시오. 그럼 나머지 문제 없는 애들은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안 학생은 그 다음에 3문제 끝나고 있잖아. 그 다음 3문제 푸시면 됩니다. 155번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책 안 산 거 아니죠? 집에 있죠? 이거 아까 좀 느낌이 왔죠? 자, 아까 초콜릿 문제 기억나?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학생이 학생수보다 더 많은 공채를 받는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공채를 받는다. 얘들아 근데 이거 중복조합 문제 맞아? 맞기는 하지, 그치? 이거 ABC 말이야.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말이야. 그 값이 7을 만족하죠? 근데 적어도 한 개씩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얘들 다 1, 2, 3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 값은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족분만 본다면 그것은 4일치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배웠어. 그치? 문제는 얘야. A는 C보다 더 많은 공식을 받는다라고 했었어. 그럼 생각자. 아,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다 이제 0 이상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바꾸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너희는 이제 고민 한번 해보자. A는 C보다 더 많은 공식을 받는데 얘들아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 이런 얘가 문제지, 그치? 얘네들 뭔가 조건이 걸려버렸잖아. 그럼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A가 C보다 항상 더 많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3, 0, 2, 1 이런 것들 생각해볼 수 있지. 0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경우가 좀 많잖아. 근데 이제 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거야. 자, 이것도 밑줄 한번 거. 이것도 좀 바꿔 나오는 거거든. A가 C보다 더 많은 동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좀 처리해줘야 될까? 전체에서 뭘 뺀다? A랑 C랑 같은 것을 A 프라임을 더 갖고 싶었잖아, 그렇지? 같은 경우를 뺄 거야. 그럼 남는 경우는 어떻지? A 프라임이 더 크거나 C 프라임이 더 크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맞아? 전체 경우에서 A 프라임, C 프라임 같은 경우를 뺐어. 그럼 A 프라임이 더 크거나 C 프라임이 더 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경우에서 어떨까? 완전히 똑같겠지. 맞아? 만약 뺄 수 있으면 빼고 안 뺄 수 있으면 안 빼는 거야. 이것을 뭘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그러면 A 프라임이 더 큰 경우가 나올까? C 프라임보다. 이해할 수 있어? 전체에서 A 프라임하고 C 프라임이 같은 경우를 빼. 그러면 A 프라임이 더 크거나 C 프라임이 더 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근데 그 경우 수가 완벽히 대칭이 이루겠지. 그러면 2로 나눠주면 A 프라임이 더 큰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저것도 풀이 방법을 잘 알고 있읍시다. 누가 누구보다 큰 것을 어떻게 처리해주냐 문제야. 전체에서 같은 것을 빼고 그것을 2로 나눠주면 한쪽이 더 큰 게 나온다. 알겠죠? 하나. 그래서 답을 한번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전체는 이제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라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경우 찾는 것도 알았지. A 프라임, C 프라임이 0일 때, A 프라임, C 프라임이 1일 때, A 프라임, C 프라임이 0일 때랑 1일 때밖에 안 되겠네. 총 3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잘 찾아서 전체에서 뺀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해했어?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은 거는 전체에서 같은 경우 빼고 2로 나눠준다. 좀 약간 당연한 생각이지, 그렇지? 왜냐면 우리 이런 경우들이 항상 대칭성을 이루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이야. A가 더 큰 거랑 C가 더 큰 거는 무조건 같은 경우가 나올 것이다. 지나갈까? 아니고. 자, 18월 17일 똑같지, 그치? 뭐 때문에 천천히. 이 전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지? 계산 되기 전죠? 전체 경우는 4H 3이 될 테고 3A 수랑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번 A 프라임 C 프라임이 0일 때, 두 번째 A 프라임 C 프라임이 둘 다 1일 때. 이것도 아까 전에 한번 했었던 거였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 잘 세서 전체에서 뺀 다음에 2로 나와주면 됩니다. 나왔어? 답은 다들 잠깐만. 혹시 답지 뭐 있는 사람? 유민 있지, 그치? 우리 반은 안 걸렸어. 다들 있죠? 채점. 다들 있지? 앞에? 자, 우리 숙제 내면은 채점. 아, 너 없구나. 너도 없지? 네. 근데 왜 다른 답지가 비슷할까요? 일단 빠른 답지 선생님이 부터 해줄게, 그러면.
너도 답지 없지? 그러면 너도 빠른 답지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답지 배치해줄게. 그리고 숙제 내면 채점하고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쳐서 오세요. 설마 고3쯤 되는데 뭐 다 뽑아놓은 학생들 없겠죠? 자, 정리했으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자. 그 다음 문제에서 161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음이한 정수 AB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를 만족시키는 ABC의 순서상 적어도니까 당연히 전체가 빼겠다는 소리도 알겠죠? 그쵸? 얘들아 전체가 뺄 거잖아. 적어도 하나가 0일 때의 반대말이 뭐지? 영이 없을 때 그렇지? 하나도 영이 없다는 것은 모두 다 1보다 큰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전체의 경우에서 모두 다 1보다 큰 자연수가 되는 거 그것을 빼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잘했어. 이거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170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의 의미는 전체의 경우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적어도의 반대말 모두죠? 모두 0이 아니다. 모두 0이 아닌 경우를 빼주는 문제. 근데 이 문장의 의미 자체가 모두 0이 아니라는 의미 자체가 A, B, C 모두 적어도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전체의 경우 찾는 거 어렵지 않을 테고 1, 2, 3인 거 아까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너희 초통이 어디냐고? 이가 팔리네. 여기 이쪽으로 와. 답이 없어서? 28을 빼야 되지. 전체에서 빼야 돼. 전체의 경우를 따로 그랬어야지. 전체의 경우는 3CH다. 3H9. 전체의 경우는 3H9죠, 그쵸? 3H9에서 빼기 뭘 빼는 거야? 3H6을 빼주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정리한 학생은 그 밑에 161번, 2번을 잠깐 볼게. 자, 요것도 이제 잘 나온 유형 중 하나거든? 야, 근데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A, B, C가 등호가 들어가면서 1하고 4가 있는 수래. 어떻게 봤지? 생각보다 좀 까다롭네, 그치? 111이 될 수도 있고 112가 될 수도 있고 113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절대값은 무시하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이게 왜 중복조합 문제지? 자, 우리 함수 배웠었지 아까, 그치? 이게 이런 느낌 아니야? 여기에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가 있는 거야. 증가하지, 그치? 증가함수인데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가 되네. 이거의 답은 뭐다? 4, 2, 3이 될 것이다.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크기 순서된 문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치환할 수가 있어. 즉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가 되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4일치 3되는 걸 배웠지. 그런데 이게 절대값이 붙었잖아. 그치? 1이 되면 마이너스 1도 된다. 그래서 얘가 A가 되면 마이너스 1도 되겠지, 그치? 두 가지. B가 되면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잖아. 두 가지. 그리고 C가 되면 마이너스 10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곱하기 8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이런 유형 어떻게 풀지 알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장이 결국은 증가함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즉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는 h로 처리해준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겠지. 자, 다이어트의 함수로 넘어올게. 자, 함수 문제에서 일단 이거 하기 전에 169번부터 한번 볼게. 자, 169번에 이제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도대체 몇 번? 15분째 나왔네? 자, 주집합에서 이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신 문제. 일단 중감수라는 거 알지? 그치? 그런데 F3이 8이라고 딱 주어졌네. 자,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 7, 8, 5, 10이야. 이거 없으면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다 5H, 4 이렇게 문제는 풀 거지. 근데 함수 문제 끝에는 뭐라도 하나 조건이 주어졌으면 항상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F3이 8로 했으니까 이렇게 8로 갈 거야. 얘들아, 이거는 삼팔선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요 1, 2를 출발시켜야 되거든? 근데 요 1, 2는 아까 했듯이 8을 넘을 수 없잖아. 선택할 수 있는 건 6하고 7하고 8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동화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야? 3, H, 2가 되겠지. 다음에 요 4 말이야. 3은 출발됐으니까 세지 않습니다. 요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선택할 수 있지? 8, 9, 1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3, H, 1이 되겠지. 둘이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당연히 곱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잠깐만 앞에 봐. 이게 만약에 요게 이제 증감수잖아.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반대가 나와도 금방 풀 수가 있어. 자, 반대가 나왔을 때 할 거야. 즉, 감수함수 있을 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이렇게 있고 6, 7, 8, 9, 10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3은 8로 간다고 썼어. 얘들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요 1,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디로 선택할 수 있지? 감수함수잖아. 8, 9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3H가 되는 거야. 괜찮지? 감수함수였을 때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 6, 7, 8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겠지. 이게 3H이 될 것이다.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증가함수든 감수함수든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경우의 수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푸는 거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 문제만 풀고 갈 테니까 그 밑에 문제 보이지? 밑에 3문제 우리 아까 전에 경우의 수 나눠서 푼 것도 배웠고 그 각각의 경우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즉 선 그릴 수 있으면 좋은 사실들 중에서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170번을 문제 풀도록 합니다. 한번 잘 해봐. 마지막 문제야. 이거 풀면 끝이에요. 고민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사실들 잘 조합해본다면 풀 수 있을 거야. 경우를 나눠야겠죠, 그쵸? 그리고 함수는 귀찮더라도 그림 같은 거 좀 그려봐야 돼. 풀었나요? 답도 한번 체크해봐.
F3하고 F3 뭐 할 때 해볼까? 4하고 1? 자, 1하고 4 될 수 없어요. 감소함수니까, 그치? 될 거면 4하고 1 정도 될 수 있겠죠. 3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해서 적고 지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F3이 4고 F3이 뭐야? F3이 4고 F4가 1이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1, 2, 3, 4, 5, 6 X에서 X로 함수니까 여기도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1, 2, 3, 4, 5, 6 근데 F3은 4로 간다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4로 가겠고 F4는 1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해보자. 얘가 선택을 해줘야 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디? 4, 5, 6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가 3의 G가 됩니다. 괜찮지? 다음에 여기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지? 1밖에 없잖아, 그치? 그죠? 5, 6 선택할 수 있는 거 1밖에 없지? 그래서 그 경우가 1, H, 2가 됩니다. 2H, 1이 아니에요. 1H죠. 하나에 2개. 곱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곱하는 게 1번의 답이다. 근데 또 4이 될 수 있잖아. 3이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당연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해보세요. 저는 우리 30분 끝나는 거지? 오케이. 다 마무리. 마무리하고 다 했으면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채점 혹시 앞에 부분 안 된 거 있으면 앞에 채점하시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다음 주에 된 거. 문제 질문 있어요? 네, 다 나왔어? 답지, 누가 하는 거지? 자자자자자. 삼십 6이라고 하는데 이건 30개 남은 거 같고 3H 42점 맞았어? 31개 찍지. 자, 거의 31개 나왔죠? 6개랑 30개가 나오죠? 이거 1번은 2번이니까 6이랑 30랑 36개가 되시군요. 자, 171번에서 우리는 결국은 증가함수 처리해주는 방법 알았어.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는 저 문장이 나왔잖아.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3개다라는 것을 밑줄 긋고 이것을 처리해주는 방법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치역의 원소가 3개라는 의미는 x에서 이제 x로 가게 되는데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x에서 x로 가는데 1, 2, 3, 4, 5가 있죠. 시험이 뭔지 알죠? 얘들 꽂히는 원소가 지울게요. 이렇게 택해야 돼. 3개, 그치? 우리 지금 나 조건 안 하고 가 조건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누구에서 꽂힐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 경우 뭐야? 5, C, 3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선택했어. 그치?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밑에 문장을 좀 처리해주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5개가 증가함수가 되면서 여기에 꽂혀야 되잖아, 그치? 문제가 있어. 선생님 3H5요. 그러면 안 돼. 왜 그럴까? 3H5에는 얘들 다 하나로 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원소가 3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 일단 적어도 하나씩이래. 그 문장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결국 5가 되는 거잖아. 적어도 하나씩이면 이 원소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 이상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저 방정식의 해가. 괜찮죠? 그래야지 이 빨간색 3개를 남김없이 다 채울 수가 있다. 적어도 하나씩은 다 포함한 것은 이 방정식의 해가 이제 1 이상의 자연수가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냐?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얘도 한 개 꽂혀야 되고, 얘도 한 개 꽂혀야 되고, 얘도 한 개, 적어도 하나씩 꽂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을 자연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적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이 3개 원소에 다 꽂히려면 일단 꽂힐 3개를 색하고 그 다음에 1 이상인 자연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해간 걸까요? 자, 잘 마무리하시고